텍스트 에리어 다음에는 그 우리가 입력을 처리할 때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입력 컨트롤들을 좀 소개할 건데, 체크박스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고요.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나열해 놓고 다중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체크박스를 씁니다. 그리고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를 나열하는데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때 라디오 버튼을 써요. 라디오 버튼은 동그란 모양이고요. 뭐 남녀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럴 때는 라디오 버튼. 취미, 나는 운동도 좋아하고 음악 감상 좋아한다. 둘 다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이제 체크박스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열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체크박스에 가서 쭉 나열하는 게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콤보 박스입니다. 콤보 박스는 뚝 누르면 쭉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콤보 박스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할 때 이제 쓰는 거고요. 리스트 뷰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 내가 여러 개 다중 선택하고 싶을 때는 리스트 뷰를 쓰면 됩니다. 자, 코드는 그 올려놓은 것 중에 어디 있냐? 컨트롤, 자바 fx 컨트롤. 여기에 보면 5개가 있어요. 근데 초이스 박스는 설명 안 드리고요. 얘부터 콤보 박스부터 좀 코드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텍스트 필드 하나에 체크박스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둘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체크박스는 누를 때마다 우리가 반응하도록 보통 프로그램이 짤까요? 안 짤까요? 지금은 우리가 체크할 때마다 반응하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체크할 때마다 반응하도록 짤까요? 여러분들 경험해보면. 그쵸. 보통 안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가입한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죠. 그럼 체크할 때마다 뭔가 반응해서 변하지가 않고 쭉쭉쭉 체크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등록하면 그때 뭐가 체크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코드 있잖아요. 반응하게끔 한 코드는 별로 안 쓸 수가 있어요.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버튼 눌렀을 때 체크돼 있냐 안 돼 있냐만 보는 그런 게 더 많이 쓰일 겁니다. 근데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얘네들이 이렇게 반응하게끔 매번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체크박스는 버튼과 마찬가지로 체크박스만큼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2개 만들어놨죠. 2개 만들어놓고 뭐 밑에 넣는 거는 특별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고 eSelected만 아시면 돼요. eSelected. 그래서 eSelected를 불렀는데 true면은 선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eSelected를 이용해서 선택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택에 따라서 폰트를 바꿔가지고 글씨체 모양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eSelected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라디오 버튼은 이렇게 하나씩만 2개를 선택 못해요. 2개를 선택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라디오 버튼은 마찬가지 여기서 보면은 내가 4개 만들 거다. 그럼 4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4개 만들고 원하는 데다 나타나게끔 하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토글 그룹이라는 거 하나 쓰셔야 돼요. 그래서 토글 그룹을 만들고 토글 그룹에다가 그 라디오 버튼들을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나 차이가 없게 돼요. 차이가 없다고 해서 나는 네모가 싫어. 나는 동그라미가 좋아. 해가지고 그 동그라미를 체크박스 용도로 쓰고 막 네모를 라디오 버튼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용자들한테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체크박스는 네모, 그리고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이 가능할 때 쓰는 거고, 라디오 버튼은 동그라미고 라디오 버튼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때 쓰는 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례는 따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돼 있냐 안 돼 있냐는 똑같이 eSelected라는 걸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별 어려움 없겠죠. 그래서 체크박스는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그냥 쓰시면 되고, 라디오 버튼은 만들 만큼 만든 다음에 묶어주는 게 하나 더 필요하다. 그리고 체크되는지 안 되는지는 eSelect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검사해 보시면 된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누를 때마다 반응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리스너를 등록 안 해요. 보통 리스너를 등록 안 하고 나중에 이 등록 버튼 뭐 이런 거에만 리스너를 넣어놓고 거기가 눌러지면 누가 셀렉트했는지 보고 아 얘는 남성, 얘는 여성, 얘의 취미는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면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콤보 박스는 이렇게 쭉 나와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콤보 박스는 템플릿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나열할게. 대부분 스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링으로 해서 쓰시면 되겠고, 여기에 나타날 애들들을 보통 문자열 배열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문자열 배열로 젠, 페 이렇게 요것들이 여기에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걸 나타나게끔 어디다 설정해 놨냐면은 밑에 보면 여기 보면 get items add all 이렇게 놨어요. 배열을 추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 아래 거 보면 set visible row count가 4예요. 그러면 딱 눌렀을 때 몇 개가 보여요? 최소 4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개만 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리스너를 등록해 놨는데 얘도 보통은 누를 때마다 반응하지 않아요. 눌러놓고 나중에 우리가 생년월일 따질 때 그때 하겠지 12 눌렀다고 뭐 반응하고 11 눌렀다고 반응하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여기에서 요 처리하는 부분들은 그다지 모르셔도 돼요. 요거는 코드를 하나 좀 넣어놨으면 되는데 어쨌든 셀렉된 아이템을 갖고 오는 코드가 없네. 그거는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리스트 뷰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리스트 뷰는 여러 개. 얘도 뭐 누를 때마다 반응하게끔 보통 안 하고요. 그래서 리스트 뷰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리스트 뷰 만들고 여기처럼 아까처럼 이렇게 쓰고 여기도 get items prolang 여기 그 문자 배열을 넣어주시고요. 요건 하나 많이 쓰겠습니다. 셀렉션 모델에서 셀렉션 모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멀티플. 만약 이게 싱글로 돼 있으면 얘는 뭐랑 같아져요? 싱글. 콤보 박스랑 같아지는 겁니다. 예전에 그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속된 것만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연속 안 된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옵션이 있었는데 자바 엑스프레스는 그걸 없애고 하나 멀티플. 멀티플이라는 건 연속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건너뛰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보통은 핸들러를 연결 안 하게 될 거고요. 처음에 나타나는 크기 같은 거 여기서 대충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치면서 봐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혹시 자바 FX를 쓰게 되면은 제 코드 좀 꽉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참조하시면 아마 인터넷에서 찾는 코드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인터넷 코드는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빼내려면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내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안 배우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길러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당연히 그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만 가지고 다 모든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구글링을 하면서 찾고 뭐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다가 이거 안 돼요라고 질문하고 거기서 답변 주면 그거 갖고 또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좀 키우시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사람 코드를 보면서 내 코드에다가 이걸 보고 필요한 부분을 따와서 응용하는 능력들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응용을 정해놓고 방학 때 한 2달 동안에 한번 애니팡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네 번째는 이런 조금 특수한 컨트롤들을 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긴 없는데 테이블 뷰, 사진은 못 넣는데 테이블 뷰하고 트리 뷰를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ETC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카운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움직일 수 있고 얘를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거를 뭐 3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5개의 컨트롤이 있는데 맨 위에 이 동그란 거 있죠. 30% 돼 있는 거. 요거를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프로그레스 바라 그래요. 프로그레스 바. 그 다음에 요거는 슬라이더라 그래요. 슬라이더. 그 다음에 그 아래 거는 아까 봤던 스크롤 바예요. 스크롤 바. 스크롤 바가 텍스트 에리어에다 쓸 수도 있는데 스크롤 바만 다른 데 떼내가지고 어떤 입력 장치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스피너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너. 그래서 요 스피너, 스크롤 바, 슬라이더는 사용자가 조작하는 거고요. 요 2개는 그냥 데이터를 보여주기만 하는 거지 사용자가 뭔가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 많이 쓰겠어요? 뭐 다운받을 때 쓸 수 있죠. 원래 그 파일 사이즈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다운받은 파일 크기를 알면 몇 % 다운받았다는 게 표시될 수 있죠. 그거를 쪽쪽쪽 늘려가면서 보여주면 이런 2가지 갖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카운터라고 해가지고 0부터 10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슬라이더, 스피너가 있는데 얘는 0, 맥스 0으로 해놨어요. 이건 뭐냐면 최소값, 최대값이에요. 슬라이더가 갖는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요 0은 뭐냐면 초기값. 초기는 0부터 한다. 그래서 요 2개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보통 빈 생성자로, 기본 생성자로 만드시면 돼요. 만들어 놓고 이제 설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설정하는 부분을 좀 봅시다. 설정하는 부분.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는 그냥 초기 값을 set 프로그레스 0으로 해서 출발시켜 놓고요. 프로그레스 바는 요거는 뭐 하겠어요? 요거는 너비 그린 거, 폭을 이렇게 그려준 거고요. 얘도 프로그레스를 0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는 좀 복잡한데, 슬라이더 밑에 보면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 거 실행해 보면 여기에 레이블들이 있고 눈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레이블하고 눈금을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set show tick 레이블은 뭐 하는 거겠어요? 그 0, 2, 3 그 레이블을 보여주게 하는 거고요. show tick marks는 눈금을 보여주는 건데 그 밑에 있는 2개가 눈금을 어떤 간격으로 나타나게 할 건가? 메이저는 큰 눈금은 EC 건너뛰어서 나오고 마이너는 1C. 그러면 0, 1, 2인데 1은 조그맣게 그 눈금이 그려지고 2는부터는 크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눈금 요 3개가 눈금 조절하는 겁니다. 얘도 리스너를 보통 등록을 많이 안 해놔요. 이거 이거 할 수도 있고 변화해서 나중에 이건 뭐 리스너 보시면 되겠고 스크롤 바도 이렇게 민 맥스 값 써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set 스피너 같은 경우에는 요 에디터블을 false로 하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여기다 쓰시는데 요거는 쓰지 못하게 하고 요것만 갖고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에디터블이 true인지 false인지
하면 되겠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얘 세 개는 다 만약에 그 슬라이더, 스크롤바, 스피너 이런 걸 처리하고 싶으면 체인지 리스너를 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이 세 개를 하나의 리스너로 묶어가지고는 이게 체인지드에서는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혹시 나중에 좋은 방법 알게 되면 가르쳐 주면 제가 내년 수업에 반영을 할 텐데, 어쨌든 해보니까 보통은 우리가 하나의 리스너에서 여러 개의 컨트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형태가 그래서 얘가 지금 슬라이더인지 그 스크롤 바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실행하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대로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다. 요거는 그때 쓸 거예요. 명예정답 만들 때 요걸 쓰려고 합니다. 명예정답. 그래서 요거는 테이블 뷰. 트리 뷰는 요런 게 트리 뷰예요. 트리 뷰. 선택할 수 있고. 뭐 또 더 다양한 것도 되는데, 하여튼 트리 뷰, 테이블 뷰. 그래서 테이블 뷰 코드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테이블에다 내가 뭘 보여주고 싶으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보통 그 테이블에서 보여주고 싶은 별도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클래스. 그래서 여기 보면 테이블 뷰에서 better 클래스 객체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better라고. 그러면 옆에다가 제가 만들어 놨죠. 야구 타자들 정보. 그래서 세 가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름, 백넘버, 그리고 타율 정보를 갖고 있게 하고, 요 세 가지 정보는 get name, get number, get bat average 통해서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get으로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만 연동이 돼요. 테이블 뷰와. 그래서 이 데이터들의 getter들을 get이라는 이름 갖고 시작해 주세요. 라는 거고요. 그럼 실제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냐? 테이블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better 쓰겠다. better 객체 쓰겠다라고 만들어 주시고, 쭉 내려가면 여기에 create table이 있습니다. create table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추가하는 건 요 밑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이제 요걸 보세요. 컬럼들을 만듭니다. 내가 행을 2개 만들지, 아니 열을 2개 만들지, 4개 만들지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내가 열을 몇 개 만들었어요? 3개 만들었죠. 이름, 번호, 타율 3개 만들었어요. 그 3개를 이제 내가 만들어서 테이블에다 넣어주면은 그거에 맞게끔 이제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테이블 컬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테이블 컬럼. 그래서 테이블 컬럼이라는 애인데, better 클래스에 내가 거기서 나타낼 값은 string이다, 인테저다, 더블이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요게 뭐냐면 그 열 제목이 나타날 거죠. 이름, 번호, 타율 이렇게 되고요. 그 폭은 120, 80, 80 이렇게 폭을 지정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et style 해가지고 요거 처음 보여드리는 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노드의 스타일을 그 HTML, CSS를 가지고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노드들은 set style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fx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alignment를 center 그러면 중앙 정렬해서 나타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자바 FX에서는 그 CSS를 계속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set value factory 해가지고 쭉쭉쭉 가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name이라는 걸 줬죠. name. 그러면 이 컬럼에서는 이 베터 클래스의 get name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값을 뿌려줘요. 여기다가 추가하는 거는 베터들, 객체들 4개를 추가했죠. 그럼 첫 번째 행에서 김현수에 대해서 이 컬럼에서는 get name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get name 메소드 호출해서 거기서 받은 값을 거기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get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get number 뭐 get 뭐 그러니까 요 앞에다가 뭐가 붙은다? get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getter들을 테이블에 쓸 때에는 그 잘 get 이름을 쓰게끔 잘 만들어 주셔야 되고 컬럼을 3개 만든 다음에는 컬럼을 다 추가해 주면 그걸로 끝나고요. 여기서도 셀렉션 모듈도 멀티플 하면은 테이블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선택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트리는 트리 뷰라는 걸로 만들어지고요. 트리 뷰. 그리고 안에 있는 애들은 노드들은 다 트리 아이템으로 만들어져요. 트리 아이템 만들고 내 부모는 누구다. 그러니까 보통 자식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트리의 set 루트는 스쿨 쓰고 스쿨의 자식들은 CAC와 EAC이고 CAC의 자식들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드도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서 루트, 그 다음에 노드의 자식은 누구다 이걸 다 지정해 주면 다 지정해 놓고 실행을 하면 이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옵니다. 그래서 트리 형태로 나타낼 때. 그래서 트리로 보여주고 싶은 거, 뭐 테이블로 보여주고 싶은 거. 그래서 이 정도도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노드 갖고 화면 구성하는 것은 좀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한번 해보면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되고 이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좀 바꿔야 되는 면이 있고요. 또 여기에 소개된 거 말고 더 고급 기능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면 샘플 코드들을 좀 찾고 그 샘플 코드를 분석해서 내 코드에서 그 샘플 코드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들을 이제 기르셔야 되고 그거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봐야 되고 주로 뭐 졸업작품 한다든가 텀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수업 시간에 배운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배운 거 갖고 해볼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겠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있는 코드 같은 거 찾아서 응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제가 자바 FX 관련해서는 아마 기초적인 거는 좀 다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소스들 다 갖고 계실 테니까 그걸 한번 잘 킵했다가 나중에 자바 FX 쓰실 때 그 코드들을 잘 보고 필요할 때 활용해 주셔도 되겠고요. 아마 모르겠어요. 이 자바 FX가 안드로이드 같은 응용 개발할 때 앞으로 많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웹 응용 만들 때에도 자바로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쓸 수 있고요. 자바 FX로 만든 다음에 간단하게만 하면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애플렛처럼 웹 브라우저에서 그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테트리스를 그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바 FX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도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